TBN 경인교통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경도 시스템. 안녕하십니까? TBN 경인교통방송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경영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사전 오기,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복싱계 대부 홍수환 씨가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 권투평의회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4차례 다운을 당하고도 5번째 상대를 KO시키면서 사전오기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게 됐죠. 원래는 7.8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강한 정신력을 뜻하는 걸 텐데요. 오늘 만나볼 경도 시스템의 김도용 대표가 바로 그렇게 포기를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인천경제의 숨은 보수기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수련 중에서 CEO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울림을 주는 현장의 리얼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TBN 경인교통방송의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기술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경도 시스템과 함께합니다. 김도용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도 시스템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도 시스템은요. 1987년 4월 25일 창립하여 34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이제 청년이 됐네요. 네. 현재 자회사 아르페를 두고 있고요. 경도 시스템은 초기 금형 프레스 가공을 시작으로 통신 관련 장비 제조부터 현재는 ESS 장치 특수 렉, 태양광 관련 인버터 케이스, 전기버스 리튬 배터리 케이스, 열차용 리튬 배터리 케이스, 중장비용 리튬 배터리 케이스 등 내부에서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 값비싼 장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그러니까 금형 프레스로 시작을 하셔서 사업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내부에서 열 나는 걸 빨리 배출시키는 거 이런 거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쓸 거를 5년 이상 쓴다고 생각하시면. 네. 사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열이 배출이 안 되면 바로 고장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가 듣기로 투자 금액 1,000만 원 가지고 동업했던 분 1,0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지는 못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4년 전 저 우연치 않은 선배님을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사업을 하자 해서 저와 선배가 1,000만 원씩 투자하여 경도쟁미를 세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큰 돈이죠. 지금 돈이 없어서 이모부께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초기에는 동업이라는 게 잘 되었었는데 이 동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마음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선배와 이제 갈라서게 돼 있는데 또 선배가 투자했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요. 이모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선뜻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셔서 선배에게 돌려주고 저 혼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또 혼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럼요. 혼자 공장을 운영해 가긴 했는데 회사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어음부도와 안전사고로 이렇게 3번을 좀 크게 보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3번의 실패로 힘든 시기에 4번째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조그만 공장을 얻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다른 4번째 실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이 3번 실패를 해서 4번째 도전에는 성공을 했다 이런 말씀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실패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세 딸을 데리고 공장을 정말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혼 후에 네네 많이 힘들었죠. 뭐 지금 제 막내 딸이 29살인데요. 네. 그때 돌이 지나지도 않는 상황이라 정말 무척 난감했죠. 아유, 그럼 누가 아기는 봐주셨나요? 그때 고생해주신 현재 85세 되신 어머니께 불효리해서 죄송하고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3살까지 키워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또 초기에 뭐 누님께서도 식당을 하시면서 잠깐 키워주시기도 하셨지만 뭐 그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3번의 실패는 사업상의 실패고 그 4번째가 어쩌면 더 큰 타격이 되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뭐 저한테 정말 또 좋은 귀인분이 나타나 주셨어요. 드디어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뭐 그분이 바로 현재 저희 회사 연구소장이신 이혜원 상무이십니다.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 서로 뭐 이야기하는 도중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길래 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혜원 상무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때 제안된 제품을 제가 해결해 줬는데 23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는 크죠. 주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이제 사업이었던 거죠, 당시에. 제가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한다고 제시한 게 170만 원이었거든요. 잠깐만요. 170만 원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30만 원을 대금으로 주셨다고요? 아마 그때 그 사장님이 아시면 지금 그분 안 좋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다 있네요. 그래서 60만 원 차익이 남아서 우리 이걸 뭐 본인한테 드리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뭐 저녁 식사를 하든지 소주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사업은 소주하고 많이 연관이 처음에 사업 이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소주를 한잔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어기셨어요? 어겼죠. 그쪽 상대방 이혼 상무는 많이 화가 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걸 내가 뭐라고 둘러대지 하다가 제가 지금도 가온 사원이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니네 집이 어디냐? 내가 가보겠다. 장소를 알려줬더니 막걸리 2병하고 두부 한 문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김치가 있냐고 그러길래 저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있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냉장고를 뒤져서 두부김치를 만들었는데 아니 대표님 왜 짜증이 납니까? 약속을 어기신 분이신데. 제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두부김치를 드신 거네. 그래서 두부김치를 본인이 요리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맛있다는 의미는 요리도 잘했지만은 저희 먹거리가 집에 그만큼 모자라다겠던 것도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집안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더니 참 말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 침묵을 하다가 막걸리 잔을 둘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머신링센터 10대까지 살 수 있도록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다고요? 이 머신링 센터가 뭔가요? 머신링 센터는 뭐 장비값으로 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자동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뭐 3D 가공부터 우리 아나운서님 얼굴도 깎을 수 있는 그런 특수 장비입니다. 그래요?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 장비 아닙니까? 필수 이게 장비죠. 있어야 뭘 제품을 주문받아서 만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셨대요? 근데 그걸 한 대도 아니고 10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귀인이시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혜원 상무께서 정말로 회사를 5번을 옮겨 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던 부분이 일을 도와줬는데 또 어음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는 어음 거래가 많았죠. 어음이죠. 부도 맞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음을 받았는데 저는 도저히 담보도 없고 은행 거래도 안 돼서 할인이 안 됐습니다. 할인이 안 돼서 제가 전전긍긍할 때 이혼 상무께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가족들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이은자 미자 씨인데요. 제가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한데 하여튼 요즘 건강이 무척 안 좋으세요. 그러세요. 빨리 안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당시 살고 있던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집 문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 은인과도 같은 이현 상무는 현재 저희 회사 연구소장으로 4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귀인이 맞으신데 그 사모님 이은미님 네네. 예,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함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일으키셨어요, 결국은.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대표님의 피, 땀, 눈물, 뭐 노래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들어갔을 거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사전 오기 끝에 드디어 이루게 된 경도 시스템. 현재 주력 분야 또 시장 점유율, 수출 주도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중에 피땀 눈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뭐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도 흘렸었고 땀도 많이 흘렸고 눈물도 많이 흐른 부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남들도 다 고생하겠지만 남다른 좀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쪽들은 이제 이 태양광 쪽 ESS 특수 렉 쪽이 있고요. 네. 이제 전기버스 리튬 배터리 케이스류 쪽을 저희가 한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점유율이. 네. 열차 리튬 배터리 케이스도 저희가 한 90% 정도를 하고 있고요. 90%면 시쳇말로 아도 치시는 거 아닌가요? 아도 표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시쳇말로. 우리나라의 열차 쪽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지금 리튬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점점 더 그렇습니다. 늘어나겠네요. 네네네. 물량 물론 자체도. 수출 쪽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중장비 쪽 리튬 배터리 케이스를 저희가 한 70%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비 쪽은 이제 전에는 이 화석 연료, 석유, 뭐 경유로 쓰다가 지금은 그 역시도 리튬 배터리로 지금 그렇죠. 하고 전기로 네, 많이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인버터 케이스 쪽 렉 쪽을 저희가 한 60%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향 ESS 방진 렉. 이제 방진 렉이라는 건 지진이 났을 때 장비 고장이 안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 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건 필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점점 더 그렇지만 그러면 이게 일본에 수출하시는 것도 점점 더 점유율이 좀 올라가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력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안이 뭐 있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어떤 핵심 기술보다는요, 리튬 배터리용 특수 케이스 열 관련 뭐 설계 기술 등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진동 관련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장비 리튬 배터리 그 진동 쪽도 방수 쪽 등 관련 기술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선점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조립 과정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허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자회사 아르펠의 이제 그 스마트 세민다라든가 이런 쪽도 경도가 특허 보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허 받은 기술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세보셔야 되는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현재 밝힌 회사가 2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뭐 2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유, 대단하네요. 그 뭐 특허 받은 거 한두 개만 있어도 큰 자랑거리가 될 텐데 20여 개를 또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 15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들었고 20대 사업을 시작하셨고 또 개인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아픔도 있었고 또 대표님 뭐 장애도 있으셨고 여러 실패들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사회 공헌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15이라는 나이는 사실 어린 나이고요. 그럼요. 제가 부모님을 떠났다는 거는 그 부분도 불효인데요. 네. 뭐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평구에 거주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몇몇 일들을 했는데요. 네. 이 부평구가 주관하는 뭐 부평구 구민상 상당히 큰 상입니다. 그럼요. 뭐 경제인상도 제가 최연소로 수상을 했으니까요. 2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몇 살 때 정도 그럼 연세가 밝혀지게 되니까 넘어갈까요?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40대 네, 후반에 그렇습니다. 받으신 거네요. 예, 30대 후반에. 예. 네. 그 이유는 우리 부평구의 뭐 결손가정이라든가 조선가정, 뭐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단체 등 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이게 여유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참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네. 뭐 지원하는 동안 이 복지와 장애인 관련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개발을 위해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 선진 복지 국가들을 좀 많이 다녔죠. 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전시회도 많이 참여했고요. 현재도 복지 장애인 관련 제품을 개발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개발로 지역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개발해서 정말 좋은 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그 경도 시스템의 자회사 아르페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 기술연구소 남상용 이사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어요. 네네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 개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많이 엿보였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와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지속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가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저 같은 성인도 있지만 외소증인 환자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근데 기존에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기준이 높이가 850이라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쓰기에는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내 키에 맞게끔 조절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높이 조절 세면대를 만드니까 좀 소비자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많이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펠의 기술연구소 남상용 이사의 목소리 네. 또 방송으로 들으니까 또 새로우시죠? 예, 새롭고 우리 남상용 이사가 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장기 근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고생한 만큼 또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데 네. 제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경도 시스템의 기술력으로 이 빌트인 가전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아르펠이. 네. 그러니까 이걸 설립하시게 된 것도 결국 장애인 복지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의성을 좀 중점을 두고 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예. 사실 제가 뭐 경도 시스템이 34년이 돼 있는데요. 네. 뭔가 더 기술력은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일상에 필요하고 편리함을 요구하는 뭐 제품이 뭔가 생각하던 중 네. 그럼 별도로 아르페를 설립하여서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서 뭘 해야 되겠다 네. 한 도중 빨래 건조대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빨래 건조대요? 네, 빨래 건조대는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에 예.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켜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네, 제가 18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와, 그럼 개발을 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브랜드를? 네, 그렇습니다. 네. 약 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돈 좀 벌었죠. 이후 지속적 투자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옷장 관리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개발했고요. 그러셨군요. 스마트 세면대, 높낮이 세면대, 네. 드레스룸 살균기, 높낮이 조절 싱크대, 싱크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경도 시스템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네. 것을 네. 담당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로는 실생활에서 접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자회사를 만드셔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했습니까? 정말 너무 잘하십니다. 예. 어쨌건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은 고생이 있으셨지만 누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IMF 때 통신 장비로 빛을 보셨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스마트한 비접촉 제품으로다가 새로운 비전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또 대표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마인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스스로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시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뭐 어떤 돈을 번다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그럼요. 참 네. 전 국민들한테 마음 아픈 일이죠. 네. 뭐 저희 회사는 시대보다도 회사 직원들의 열정이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되어서 현재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표로서는 직원들이 한다는데 예.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배를 타셨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대표님이 또 귀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투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또 투자를 하고 네. 또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 누구나 어느 분들이나 다 겪으시겠지만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뭐 좌절 내지는 실패 이런 것도 많이 맛보셨을 것도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대기업 정말 무섭죠. 저는 그 세계 최초로 특허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닐락시에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 특허를 내고도 빚을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특허권자가 돼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환자로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신 분이다 정도가. 네네. 예, 고환자로 돼 있었기에 어떤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도 삼성, LG에서 생산하는 일명 스마트 옷 갈리기도 저는 2004년에 개발을 했지만은 네. 자금과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빚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개발해놓고도 팔지도 못하고요. 지금도 네. 그 제품이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네, 들었으면 더 그러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저 생각에 틈새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뭐 운 좋게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기술 특허를 가지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럼요. 몰라도 네. 그때는 더 뭐 대단하겠죠.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도 네네. 그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오기의 정신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 내가 이런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빛을 못 보셨단 말이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해 오셨단 말씀이군요. 그 아까 설명 중에 20여 개의 특허를 갖고 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를 잘 보호를 하셔야 될 텐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특허 결론은 뭐 특허라는 부분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에 네. 기술을 100% 보호받는 그런 장치는 사실 저희 소기업에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만의 기술과 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특허로 점차 우리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뭐 큰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의 어떤 뭐 틈새 시장이랄까요? 네. 그쪽의 특허를 계속 네. 보유를 하셔야 되는 네. 거고. 사실 특허가 있다고 하면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모양이에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예.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을 또 잘 키워놨는데 뭐 다른 더 우수한 회사에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뺏기는 것보다 더 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만큼은 이건 좀 내가 자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노사관계 문제도 그렇고 함께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네. 우리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근데 가지는 말아라.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내가 2배를 주고라도 다시 잡겠다. 이야, 이거 멋있으시네요. 그런 생각이. 말을 많이 했죠. 네. 현재 저희 회사는 그 장기 근속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20년 이상 근무자도 있으시고요. 복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는 만큼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죠. 일한 만큼 저는 직원들과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첫째 복지가 아닐까 근데 생각합니다. 모든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 하겠죠. 실천을 못할 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만큼 네. 다 나눠주셨고 네.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될 정도로 너희들이 성장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2배를 주고 너희들을 네. 더 데리고 있겠다. 네, 너무 멋진 회사를 직원분들이 다니고 계시네요. 지금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또 원활한 경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파도가 있을 텐데 뭐 국가나 지자체 또는 뭐 대기업 등에 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어려운 점들이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은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렇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라든가 영업이익 등에서는 저희가 대기업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첫째 그 대기업 등 국영기업에서는 최저 입찰제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저 입찰제는 중소기업, 소기업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예. 이것도 그래서 시체말로 서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최저가를 써서 네.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경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출혈 경쟁을 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뭐 시체말로 후려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둘째는 조달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특허도 있고 좋은 제품, 장애 복지 관련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달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은 조달해서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가 동일한 제품, 비슷한 제품이 있어야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이런 조달 등록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네, 바뀌어지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도 조달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세 번째는 이 대기업은요, 중소기업, 소기업에게 제조 원가 비율. 우리가 100원짜리 제품을 만들면은 네. 원가가 60에서 65%가 들어가는 그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로 넣어버리면은 절대 영업이윤이 안 난다는 것이죠. 안 남죠. 예. 그러니까 자꾸 불량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도산하고 이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현재 대기업은요, 연초에 재무제표를 많이 보거든요. 네. 이익이 많이 나면은 내고 협상을 또 요구하고요. 가격 깎으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재무제표가 또 나쁘면 반면 금융권은 금리를 올려버리고 또 대출을 안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 살면 야 너 잘 사니까 좀 깎을게. 예. 잘 못 살면 야 너 못 믿겠어. 네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뭐 어느 기업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는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요. 네. 그게 제가 우리 다 같은 기업인들을 대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기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귀띔을 해줬는데 대표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뭐 가족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행복.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앞으로 포부, 비전, 각오 들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요. 가정을 충실치 못했습니다. 충실치 못해 가정의 행복을 만들지 못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렸지만 실패로 가족과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 지금 세 딸과 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또 정말 예.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고 그러시죠. 항상 네.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못했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야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즐거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오늘 대표님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복하는데 또 눈물이 울고. 그러게요. 이 가족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포부도 좀. 네, 저희 포부는 더 앞으로 붙여주시죠.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이루어서 네.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이 복지 혜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복지 관련 사업에도 좋은 제품 개발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도 시스템, 그런 아르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작부터 사전오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신으로 끝까지 왔어요. 오늘. 예,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함께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점점 더 잘 되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과 기호일보, TVN 경인교통방송이 공동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경도시스템 김도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기호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